네, 19번 가겠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겁니다. 공동소유. 정답은 3번. 자, 분할 협의가 뭐였다 했습니까, 지금? 협의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협의가 됐으면 더 이상 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것, 법원 갈 수가 없어요. 자, 혹시 일부가 분할에 따른 등기 협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도 뭐는 안 된다? 재판상 분할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뭐가 안 됐을 때, 협의가 안 됐을 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법원 가는 거죠. 자, 협의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협의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쪼개는 거죠. 그 쪼개는 게 뭐죠? 현재의 물건을 쪼개는 걸 뭐라 그러죠? 현재의 물건을 뭐 한다든지 분할해서 나눠 먹든지, 이게 안 되면, 그죠? 안 되면 팔아서 돈으로 뭐든지 쪼개 먹든지, 그죠? 또는 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머지 지분을 다 사버리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가액배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뭐가 있었으면, 협의했으면 더 이상 어디 갈 수 없다는 거. 협의했으면 더 이상 법원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십니까? 그게 판례 태도고요. 자, 1번 지문은 과반수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연결되면 몇 번이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 허락받은 점유자, 관리 행위로 적법하죠.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자는 퇴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더 물어봅시다. 지분만큼 차임은 요구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안 돼요. 과반수로부터 연결된 혹시 누가 있으면, 점유자가 있으면 여기 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누구요? 이 관리 행위로서 접한 거니까 소수는 누구한테? 접근 금지, 노타치,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뭐도 안 되고 반환 요구할 수도 없고, 내 몸만큼, 네? 차임을 내 몸만큼, 지분만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아시세요? 그럼 소수는 누구한테? 과반수한테. 보증금은 안 돼요. 뭐만? 차임만.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지문은 두 번째 거, 제3자가 공유물 점유를 뭐 하면? 박탈하면. 자, 공유자 한 사람은 보존 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태도고요. 네 번째 지문도 재판에서 공유물 뭐 할 때? 분할할 때 현물 분할이 뭐하고? 원칙이고, 그럼 만약에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 취득이 되겠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재의 가액 감소 때는, 자, 비로소 뭐죠? 경매에서 대금 분할할 수 있겠죠? 자, 20번 갑니다. 20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요? 자, 5번은 당사자 간에 뭐였습니까? 치료, 지급, 특약이 등기가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치료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뭐가 안 돼 있었다? 그러면 치료 값은 너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당사자끼리는, 아니 등기 안 해도 자기들끼리는 약속했으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거 줘야 되겠지. 문제 없어. 이거는. 다만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제 3자한테는 뭐 할 수 없다고. 갑은 누구한테 팔고요? 병한테 소유권 넘기고, 을은 정한테 지상권 넘겼을 때 병이 저한테 가서 뭐 달라 할 수 없다는 거다. 치료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세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하여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자, 1번 질문.
자, 가불간에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특약, 유효, 무효? 유효? 위험은 1번 지문 틀렸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특약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갑 의사에 반해서 자유롭게 타인에게 뭐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두 번째 기간 만료가 되면 현존했을 때 어른 갑한테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없으면 정답이 2번이게. 일차적으로 갱신 청구 들어가죠. 그럼 주인이 예스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약간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16개만 맞힐 수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 나머지 건 찍든 뭐 하든 해서 점수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이 아무리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문제는 문제죠. 지금도 보시면 뭐 있습니까? 지금 갱신 청구 들어가면 주인이 뭐 할 수도 있고 예스할 수도 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고, 근데 주인이 만약에 뭐 하면 노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 그때는 2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주인이 예스 노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살 능력이 없으면 뭐 해야 된다? 갱신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2번은 갱신 거절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거절하면 청구 들어가는데 갑에 뭐가 없이도 승낙 없이도 건물 매매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된다. 됐어요? 순서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2년분 지료 뭐 하면? 연체하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잘못 있는 사람은 매수용권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정답 몇 번이었다? 5번. 네, 21번. 정답은 4번. 좀 어려울 때 쓰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가 무슨 소유였다가 공동 소유로 출발해서 이 토지가 그대로 만약에 공동 소유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때는 관습법 법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토지가 무슨 소유로 출발해서 공동 소유 출발해 가지고 토지가 무슨 소유가 되면 단독 소유로 바뀌면 그때는 법지가 있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이 공자 들어가고 법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뭐죠? 무슨 과목에? 1차 과목에는 뭐가 없다고? 공법 없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질문은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뭐한 후 건축한 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토지가 단독 소유로 바뀌었다는 말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죠. 따라서 뭐다? 관습법 법지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뭐예요? 않죠. 자, 그 다음에 22번 가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22번은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거기 자기 토지하고 무슨 지가? 그게 이제 뭘 겨냥했냐면요. 이거 겨냥한 거예요. 이거. 상린 관계와 무슨 물건? 용익 물건 들어가면 상린 관계에서 이 통행하는 거예요. 통행하는 거. 뭐 하는 거? 남의 토지 뭐 할 때? 통행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용익 물건 들어가서 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통행 지역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죠.
무슨 권요? 근데 상린관계 들어가서 안 되면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의 토지 뭐가 있어요? 토행권이 있죠? 그럼 상린관계 할 때는 이 글자에서 느끼세요. 상린이 뭐예요? 린접성. 근데 지역권에 이 통행지역권 물론 인접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권은 인접할 수도 있고 뭐야?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가 꼭 붙어 있어요. 서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답 몇 번? 2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멸시효 중단은 어떻게 한다? 응? 소원. 취득시효 중단은 옳지. 뭐라고요? 올. 모든 사람한테 해야지 뭐가 중단되고 취득시효 중단되고 네? 소멸시효 중단은 뭐예요? 원. 옳지 소원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고 22번은 2번이었고요. 다음 23번.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유치권 인정되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골라라. 자, 보증금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첫 번째,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채권 나타나서 유치권 들어가는 거니까 보증금은 물건 점유 중 들어간 비용이 아니죠. 니은도 뭐 아니겠지. 물건을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탈락이죠. 근데 디귿 필요비 상한 채무 불이행으로 무슨 배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필요비는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인데 그걸 안 줘가지고 그저 체불로 바뀌었지. 손배로 바뀌었지. 동시에 유지되니까 그대로 유치권 들어가야 되겠지. 리을이 함정이야. 유익비 상한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 돼요. 근데 앞에 무슨 말 때문에? 그 원상 회복 때문에 유치권 안 되죠. 그러면 626조는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일까 강행 규정일까? 응? 임의 규정이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 청구하는 권리, 거기서 수선 유지는 임대인의 의무,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필요비 달라는 규정도 무슨 규정? 임차권 양도 전제도 무슨 규정? 근데 이제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야. 그러면 임의 규정은 달리 정해서 뭐로 정해서요? 특약 정해서 임차인에게 뭐 하더라도 분리하더라도 뭐 하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달리 정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필요 유익비 포기 특약을 직접 쓰는 게 아니고 계약서 쓸 때 무슨 회복 들어가면 거기에 나갈 때 뭐 하고 나가세요? 원상 회복 이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비용 상한 청구권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특약이란 말이에요. 유효 무효? 그러면 이게 유효가 되면 필요 유익비에서 나타난 무슨 권? 유치권도 포기하는 거 아니야. 뭐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주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정도 포기한다는 뜻이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 앞에 무슨 단어 때문에? 원상 회복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 부성물 매수 청구권은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지상물 매수 청구권 매수 강행 규정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러면 몇 번? 그래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맞췄겠지? 24번은 뭐예요?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자, 일괄 경매는 뭐부터 시작해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됐을 때 법지 없어서 건물 철거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한번 막아보려고 뭐다? 경매 당시 같으면 뭐다? 일괄 경매 캔 하기 싫으면 토지만 경매 캔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1번, 2번은 캔. 일괄 경매 캔 하더라도 입장권은 토지만 있지 건물은 없죠. 자, 네 번째 경매 당시 다르면 일괄 경매 허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토지만 경매 캔 들어가더라도 법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24번은 정답이 4번이었고요. 다음 25번. 자, 25번도 보니까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그 다음에 제3자가 거기다가 건물 지었죠. 무슨 토지예요? 갑토지에 뭐가 설정되고요. 네, 을한테 뭐가 설정되고요. 저당권 등기가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병이 무슨 권? 토지, 임차권 취득했죠. 이건 등기가 안 돼 있네. 대신 뭐 지어서? 건물 지어서 건물 등기했다는 얘기죠. 이 상태죠. 그럼 첫 번째 1. 저당권자 을은 일괄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렸잖아요. 누가 건물 지었기 때문에. 병이 건물 있으면 경매 당시 뭐 한 거예요 이거? 경매 당시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경매가 안 된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 을 저당권에 기해서 토지가 경매되면 네, 병을 위해서 지상권 설정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나대지잖아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된 후 신축됐을 때는 뭐가 없어 이거? 법지 인정되지 않잖아요. 정답은 3번. 병은 기간 10년 임차권으로서 을 저당권 실행 토지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는 게 간단합니다. 뭐가 빠르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뭐보다 빠르므로 건물 등기보다 빠르잖아요. 이게 앞에 있으면 대항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보다 먼저 토지 임차권에서 건물 등기가 빠르면 뭐 할 수 있다? 뒤에 있으니까 대항할 수가 없어요. 25번은 정답 몇 번? 3번. 자, 26번부터 이제 계약법 들어가죠. 자, 26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거기 무슨 불합의가 나와요? 자, 합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합의. 이걸 이제 총칙에서는 이걸 갖다가 성립했다 이렇게 포장하고 요건 뭐 했다고 이렇게 포장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갑이 야, 내 토지가 있는데 내가 1억에 팔게 라고 청약했더니만 을이 갑이 왔어. 야, 1억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9천만 원에 살게. 이렇게 갑이 이렇게 뭐야 승낙했어. 그럼 승낙이 정상적인 승낙이에요? 아니죠. 이건 뭐야? 이건 변경을 간 승낙이죠. 그죠? 그럼 이때는 갑도 뭐가 없으면 합의가 이 계약은 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네?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갑도 뭐야? 안다. 을도 뭐야? 알아. 그래서 붙인 말이 뭘까 이게? 네? 안불합의. 뭐라고? 안불합이야 이게. 이게 안불합의 하니까 또 뭐요? 모양새가 안 난다고 이거 갖다가 뭐예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적 불합이다 이렇게 장난친 거고. 다음 두 번째는 자 중국에서 할게요. A라는 사람하고
H가 계약을 했어. $10,000에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이 합의가 뭐에 대해 성립됐어 안 했을까? 성립했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 보니까 이 사람 미국 달러야.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 표시도 무슨 달러예요? 이 사람 홍콩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달러를 뭐로 기억하고 있어요? 홍콩 달러 생각하고 표시도 뭐로 따는 거예요? 이걸 무의식적 불합의, 숨은 불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사자들은 합의가 있다고 보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합의가 없는 게 뭐다? 숨은 불합의. 또 이렇게 하니까 없어 보이니까 의식적인 반대말 뭐다? 무의식적 불합하는 거예요. 뭐 이거든 어쨌든 뭐가 없어요. 합의가 없어. 아, 그럼 무슨 문제 없어. 아니, 취소란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취소란 말은. 취소는 언제 쓰는 거예요? 뭐가 있은 다음에? 합의가 있은 다음에 원 돌려가지고 여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차고가 여기저기서 딱 헷갈리잖아, 지금.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백구죠, 차고다 들고 오죠. 오페시 무에도 뭐예요, 오페시 무에도. 브리치를 뭐로 샀으니까 뭐다? 와이토지 차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차고가 아니야. 와이토지는 아니 뭐 하지 않았으므로 성립이 안 됐으니까 차고 취소란 말 못 쓰죠. 엑스토지도 뭐다? 차고가 아니지. 퍼펙트 뭐 한 거니까 차고 취소 못 쓰죠. 또 토지를 샀는데 법령상 제한을 사용할 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차고다 또 들고 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 법령상 자한은 동기차고이다. 표시 안 하니까 차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고 취소 문제가 아니고 계약은 뭐로 가고 위로 가서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세요. 권리하자요, 물권하자요. 무슨 하자? 또 면적 부족한 것을 알게 됐어. 중여분 차고다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차고가 아니고 뭐다? 계약은 유효한 거니까 담보 책임 가서 권리하자, 물권하자. 다른 얘기예요. 또 무식적 불합의 모르고 샀으니까 뭐야? 차고다 했던 판사는 뭐라고 그래요? 무식적 불합의는 아예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으므로 취소한 말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답 몇 번? 3번. 27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정답은 2번. 몇 번이요? 계약 체결상 과실은 어떻게 넣어야 돼요? 원 그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도 비빌 언덕이라도 있잖아. 원 쳐놓고서 어디 가서 붙일 방법이라도 있잖아. 이거 없이 외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2번 하고 4번 있잖아요. 원시 불능 뭐 쉽게 한번 해보세요. 원시적 불능. (2번) 뭐야 2번? 확정무효 누가 몰라 그거? 원시적 뭐냐고 이게. 전부 불능. 요거 할 때는 일부 불능 이렇게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부 불일 때 쓰는 용어가 뭐다? 이게 계약 뭐예요? 무슨 과실? 체결상 뭐다? 과실 문제로 들어가지요.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요거 아니 여기 뭐냐고 일본을 할 때는 이게 바로 면적 부족이란 말이야. 뭐라고요? 면적 부족을 갖다가 멋있게 포장한 말이 뭐야?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이라고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냥 담보 책임 문제 들어가잖아요. 무슨 문제? 담보 책임.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전부 다 4번 아니에요. 4번일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제가 요거 이행 또 지체야. 불능이고 그게 뭐 있어?
위험 부담 있었잖아요. 이거는 갑한테 뭐가 있고 을한테 기가 없는 거고 위험 부담은 어쨌든 갑은 전부 다 잘못이 없어요. 그죠? 을한테 잘못이 있거나 잘못이 뭐야? 없거나 둘 중 하나지. 이게 이행 불능, 위험 부담, 오른쪽에 전부 불능, 무슨 불능? 일부 불능. 틀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원식 불능은 뭐야? 전이지 전. 계약 체결 뭐야? 전. 그러니까 1번 질문 보세요. 수량을 지정한 이게 바로 뭐야 그게? 그게 이 일부 불능이니까 이건 무슨 문제로 가서 1번은 일부 불능이니까 면적 부족이니까 담보 책임 가서 권리하자다 물권하자다. 권리하자로 문제로 해결하면 되죠. 악의 매수인은 감액청구권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뭐가 있어? 없지. 아무것도 없지. 일부일 때 대금 감액 들어가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물어봤을 때 그게 답이 나와야지 시험장 가서 이렇게 그거라도 답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정신일 때 생각이 나, 제정신이 아니면 생각이 나 안 나. 그러니까 제정신일 때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풀란 얘기야. 그냥 순서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풀면 그냥 무난히 읽어보시면 날아갈 수가 있잖아. 제정신일 때 내가 원하는 문제를 뭐 한다? 풀려 하란 얘기야. 그래서 실력이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면은 패스를 마구마구 하는 거야. 20개까지. 자신이 없다는 뭐 한다? 학교로 20개 패스하고 민법 20개 패스하고 몇 문제로 승부 걸어라. 20문제로 승부 걸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때 10문제 풀고 나머지 10개는 뭐 한다? 그냥 한 줄로 거버려. 그럼 뭔가 나한테 답이 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모르는 문제 갖고서 계속 풀면 자꾸 이게 이 정신이 멘붕이 안 와요. 학교에서 멘붕이 와서 민법 와서 좀 복구를 했더니만 민법이 더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이런 거 전부 다 모여버리고 넘겨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꼭 학교는 왜 1번부터 40번까지 꼭 다 읽어야 돼? 꼭 민법은 꼭 나중에 못 푼다니까. 항상 10문제 여기서 걸린다니까. 왜? 10분 남았다. 감독관이 말하면 그 다음부터 궁박이죠. 어찌 더 이상 못하면 뭐 답 써야 돼. 답 옮기는 거 10분 더 시간 모자라요. 그래서 어떤 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제를 풀잖아요. 한 면을 풀면 답을 옮겨. 다 풀었죠. 한 면을. 답 옮기고 또 풀고 답 옮기고. 왜? 나중에 뭐 하려면 옮기려면 가다가 혹시 다 했는데 한 줄이 밀려가지고 답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건 겁나거든. 그러니까 한 면을 쓰면 답을 뭐 한다 이렇게 한번 옮기는 것도 방법이야. 한 번에 밀려 쓰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순간순간 막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막 고민스럽잖아. 그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더 원시적 전부 불능과 무슨 불능? 일부 불능. 세 번째는 계약 체결 후 제3자 방하니까 여기죠. 여기죠. 갑 독박 써야죠. 네 번째는 유명하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로 임대인 잘못 있으면 이거죠. 체결 불량이죠. 다섯 번째는 이건 담보 책임이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은 담보 책임 들어간 것은 담보 책임이야. 21번 정답이 2번. 제목 싸움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28번 옳은 지문. 정답은 5번. 몇 번이요? 5번은 뭐야? 맨날 중도금 안 주고 잔금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선 이행 의무자 이행 지체 중 등기 서류 줄 때 잔금하고 동생관계죠. 그때 중도금 걸어놓고 지연 손해금 금 서류가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자, 1번 질문은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돼서 손배로 바뀌면 당연히 뭐예요? 항변권 그대로 뭐예요?
존속해야 되겠죠. 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못한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은 적법점유지 불법점유는 아니죠. 불법점유 선배는 안 되고요. 차임에 상당한 임료 달리할 수는 있어요. 세 번째는 주장 없어도 법원이 고려합니까? 시험 볼 때 소송 전에는 자신의 항변권을 뭐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행치 책임 면제받아요. 근데 소송 들어가면 법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법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가서 뭘 해야지? 주장해야 법원 판단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권 대리에서 이런 게 있어요.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니까? 그러니까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법원은 표현 대리 판단해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채권자가 법원에 소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항변권 인정받으면 채권자 전부 패소 판결해 주지 않아요. 원고 일부 승소. 그럼 뭐예요? 피고도 원고, 피고도 일부가 승소란 얘기죠. 그러니까 판사는 둘을 불러다가 앞으로 소 제기하지 말고 너 네 거 주고 넌 네 거 줘. 서로 뭐 알아? 상한급부 판결. 뭐 한다고요? 상한급부 판결로 해결한다. 원고 전부 패소 아닙니다. 자, 29번은 정답이 2번. 몇 번이요? 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을은 당사자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뭐해도 갑병이죠. 을이죠. 을은 갑병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자기가 뭐 관계없잖아요.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네? 대항할 수가 없죠.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29번은 몇 번? 2번. 자, 1번은 수익 의사 표시했을 때 자신의 권리가 발생하지 누구한테 통지했다고 해서 갑이 통지돼서 병이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병이 무슨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수익 의사 취득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을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 병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은 을한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수익 의사표시는 한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지할 때는 병에 동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30번 가겠습니다. 30번은 정답이 4번. 몇 번이요? 자, 1번 지문은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죠. 원상 회복도 하고 플러스 무슨 배상? 손배 함께 들어가죠. 두 번째는 계약 이행으로 물건이 이전됐을 때 해지하게 되면 등기가 다시 복귀되는 시점에 물건이 회복된다. 자, 자동 복귀입니까? 말소 복귀입니까? 자동 복귀, 유인성이죠.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세 번째,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해지에 의한 말소 등기 있기 전 이행에 맺은 선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통으로 기억하세요. 해제 기준 이전 유효 등기 연결된 제3자는 선악불문. 해제 기준 이후 무효 등기 연결된 사람은 선의는 되지만 누구는 낙인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 정답. 해제가 되면 돈 돌려줘야 되겠죠. 금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예요? 다음 날부터 이자예요? 조문 그대로 냈습니다. 다섯 번째, 원상 회복할 때는 당신 무슨 관계요? 동시 이행 관계 들어가겠죠. 자, 31번 정답은 1번. 몇 번이요? 몇 번이요? 합의하면 합의한 내용대로 가면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은 거기 반환 의무 이행 지체란 말 있죠. 반환 의무 이행 지체 책임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원상 회복 중에서 이건 부당 이득으로 돌려줄 이자. 반환 의무 지체가 아니고 뭐죠? 부당 이득으로 돌려줄 이자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고, 뭐 세 번째는 아까 있습니다. 해제 기준, 이후, 무효 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누구는 보호받고 선인은 보호받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번째는 유인성이기 때문에 자동 복귀죠. 따라서 소유자로서 들어가니까 뭐예요? 소임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섯 번째는 자, 갑의 잘못으로 을이 법정 해제했습니다.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끝났죠. 근데 다시 또 해지한 자신이 계약 존속함을 전제로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건 논리 모순이죠. 계약 끝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잘못 있었던 자도 네가 해제했으니까 더 이상 이행을 뭐 하겠다. 거절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31번은 정답이 1번. 합의한 내용대로 간다. 다음 32번 계약금 타당하지 않는 것은 2번. 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요. 자, 매매가 있고 뭐가 있어요? 계약금 계약이 있으면 매매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자, 매매는 전형이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매매는 낙성이죠. 네?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관계 있으니까. 그럼 주된 계약이 뭐가 되면 이게 사라지면 이것도 뭐 당연히 사라질 것이죠. 이미 독립된 계약 거기서 틀렸잖아요. 매매가 주고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종. 그러니까 주가 사라지면 모두 사라져야 돼요. 종도 사라지겠죠. 단 주종관계 있지만 동시성 요구되진 않습니다. 별도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5번 있죠. 해약금 해제는 무슨 문제가 없어요?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어요. 네, 법정해제는 모두 있고.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해약금 해제는 계약이 소급적 소멸한다. 맞아요? A점 때 매매를 B점 때 해약금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해제니까 매매 계약해서 법정 해제에도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법정 해제는 주고받은 거 다 뭐 해야 돼요? 원위치 플러스 무슨 배상? 그러면 매수인이 해약금 해제하게 되면 갑은 그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없고 원상 회복이 없고 계약금 받은 것보다 혹시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무슨 문제도 없고 원상 회복도 없고 무슨 배상도 없다. 손해도 없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해약금 해제는 원상 회복은 해야 되지만 손해배상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 33번. 33번 작년에 기출문제일 거예요. 33번은 정답이 5번. 몇 번이요? 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맞아요. 근데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만약에 있다면 이때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뭐 할 수 있다? 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자, 33번에서는 1번 꼭 좀 기억하세요. 뭐 한다고요? 이게 법령상 제한이죠. 이게
목적물 하자가 권리 하자예요? 물건 하자예요? 물건 하자입니다. 1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도 기억하세요. 자, 담보책임 면책특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그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 매수인에게 뭐 하자는 경우 알리지 않았다면 그 면제특약은 뭐다? 무효입니다. 33번은 5번이었고요. 다음 34번입니다. 기간 약정 없이 뭐 없이 토지 임차해서 건물을 신축했다. 근데 갑은 2008년 2월 임대차익을 뭐 했다? 해지했다 돼 있습니다. 네, 34번은 정답이 2번. 뭐가 있으면 해지 당했죠. 그럼 1번하고 2번 비교되죠. 기간 뭐가 없어서 약정 없어서 뭐 한 것은 해지 통고 당한 것은 잘못은 없잖아요. 이건 잘못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고 매수청권 뭐 할 수 있는 거고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기간 혹시 뭐 이익이 뭐 연체가 돼가지고 뭐 당했으면 해지당한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귀책세가 있는 거니까 이건 매수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뭐하고 해지 통고 한번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1번하고 5번 있죠. 1번하고 몇 번? 5번 연결된 거죠. (34번에) 1번하고 5번 있잖아요. 해지 통보했을 때는 거기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 갱신 청구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조문 얘기입니다. 35번 틀린 지문은 5번. 몇 번이요? 자, 소 부분을 뭐 하는 것? 사용케 한 경우는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소 부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동의가 없었다. 무단전대는 불확정 무효입니까? 확정 유효입니까? 네, 확정 유효. 단 가백에 대항할 수 없죠. 35번에서는 4번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임대차 계약이 존속, 이게 키워드예요. 존속한다는 얘기는 갑은 을한테 여전히 뭐 받을 수가 있다? 차임 받을 수가 있죠. 손해가 없죠. 그래서 불법 점유를 해가지고 차임 상당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다는 것?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 다음 36번 가겠습니다. 36번은 정답이 3번. 몇 번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처음부터 여기 건물이 주택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액 임차인이 들어왔다. 누가 들어왔다고요? 수액에 들어오면 이 사람의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무슨 변제요? 최우선 변제는 자, 건물에 당연히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어디도 미친다? 토지에도 미치죠? 네, 그래서 토지가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자, 경매가 되면 네. 자, 이 뒤에 혹시 저당권자가 들어올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토지에 뭐가 있다? 주택이 있어요. 자, 이 토지에 지금 저당권이 붙었어요. 누구한테? 저당권 등기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이제 누가 들어온다? 누가 들어온다? 수액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 대항력은 저당권보다 늦겠죠. 그죠? 자, 이때 여기도 미치고 어디도 미친다? 건물에도 뭐 한다? 미쳐.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가 토지가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토지의 저당권자에 누구하고 을하고 수익 임차인이 있어. 무슨 임차인이요? 이때는 이 A가 우선합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우선한다고? A가 우선한 겁니다. 근데 나대지에다가 뭐 설정한 다음에 나대지 을 뭐가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뭐가 돼서 신축돼서 그죠? 여기에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 소액 임차인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토지 여기가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 을이 빠를까 이 A 소액 임차인이 빠를까? 응? 이때는 누가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3번 지문에 대지와 저당권 설정한 후 그 다음 뭐 있어요?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을 때 건물 소액 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이 뭐가 되는 경우 일괄됐을 때 건물 대지 경매 대가에 대해서 뭐 한다? 최우선 변제를 안 보내서 배당 받는다. 이건 틀립니다. 토지만큼은 이게 안 분배해서 얘가 먼저 못 가져가요. 누가 먼저 우선해야 돼요? 저당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뭐 할 수 있지만 같았고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소액 임차인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뭐로 들어가면 참 최우선 변제 다 먼저 받는 거니까 안 보내도 받아 관계가 없어요. 아셨어요? 근데 나대지 할 땐 된다 안 된다? 토지만큼은 이 사람 먼저 못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이다? 몇 번? 3번. 자, 그러면 36번에 2번 보세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주택이 미등기, 하여튼 주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대지, 경시는 임차인 최우선 변제 주장할 수가 있죠. 이미 뭐가 있었으므로. 이해되세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면 토지만큼은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저당권 먼저 받아야지 그게 말이 맞을 거 아니냐 얘기예요. 자, 그래서 36번은 몇 번이고요? 3번. 38번. 정답은 3번. 갱신 요구가 인정되는 몇 년? 지금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정말 공포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아직 통과는 됐는데 아직 뭐요? 공포가 안 됐으면 여전히 기준은 몇 년이다? 5년이고 공포됐으면 10년. 근데 시험 문제 이미 다 출제됐겠지? 그건 시비 안 하겠죠? 그죠? 어쨌든 그 5년 범위 내에서 했을 때 그러면 거기 차임의 보증금 증액할 수가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30번은 계약갱신 요구권. 자, 32번에 두 번째 질문 꼭 기억해 두세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공포되기 전이면 5년, 공포됐다면 10년 그 제한을 받죠. 근데 무슨 갱신은? 법정갱신은 연수에 제한 받을 필요가 없죠. 자동이니까.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38번은 조문에 관한 얘기인데 38번은 정답이 5번. 자, 집합 건물이 되면은 첫 번째 관리단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된다고요? 자,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당연 설립, 관리단. 관리단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뭐 한다? 정기적으로 집회하고 임시다 될 수 있어요. 집회에서 의결하는 거죠? 뭐 하는 거요?
의결했으면 그 다음에 집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집행기관이 누구일까요? 네? 관리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이 선임이 강제가 돼 있죠. 관리는 무슨 기관이에요? 집행기관이죠. 관리는 똑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똑똑하는 거니까 모일 필요가 없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모일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덜 똑똑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새든 사람도 될 수 있고 바깥은 다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관리인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뭐 해야 돼요? 요거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독기관이 안 필요해요? 거기에 관리위원회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위원회? 그러면 관리위원회는 이 집합건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다? 이거는 어디서? 이건 구분 소유자 중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상. 관리, 단, 의결을 통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누구다? 관리인. 이것도 감독하는 기관이 누구야? 관리위원회는 감독하는 거니까 누굴 필요가 있다? 뭐 별것도 없어요. 여기 점유하는 자가 누구예요?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거기 점유하는 자는 누구야? 구분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뭐야 세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된다. 임차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구분 소유. 그러니까 거기 지금 3번 있잖아요. 3번에 뭐 있어요 여기? 관리인은 뭘 필요가 없고 임기는 몇 년? 2년. 그럼 이제 거기 감독기관이 누구예요 거기? 5번. 관리 뭐다? 위원은 어디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네, 다음에 39번 가겠습니다. 자, 39번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 몇 번이요?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뭐한 경우 지급한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자, 가등기 담보 들어가면 네 사람까지 갈 수 있죠. 최초에 누가 있었고 채무자 등이 있어서 네, 선순위 권리자한테 뭐 전세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가, 등기, 담보권자 들어가고 비 누가 들어가요? 호순이 들어갑니다. 가등기 앞에 있는 거, 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후.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청팀입니다. 무슨 팀? 자, A가 전세권 갖고 있어요. 무슨 권? 1억. 이 사람도 1억. 자, 이 사람도 전세권이에요. 1억이에요. 그럼 B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더라도 1억 받고 나도 1억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 채권자죠? 누구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본등기 하려면 어떻게 돼요? 본등기 하려면 청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적어놔야 돼요? 여기다가 담보 들어온 부동산 있잖아요. 가등기 된 부동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딱 평가하면 되잖아요. 목적 부동산 평가 해서 빼기 무슨 팀을 하게 되면 청팀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청산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청산금 왜 평가했습니까? 받을 자한테 뭐 하려고? 통지하려고. 받을 자가 누구요? 후, 순위, 권리자하고 누구요? 채무자 등이 무슨 팀? 100팀. 그럼 여러분들이
청산금 먼저 누구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얘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얘한테 먼저 줄 것 같아요? 당연히 얘한테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식 들어가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결국은 쭉 내려가서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원하죠? 근데 중간에 무슨 기간이 있어요? 청산 기간이 기다리고 있죠? 청산금 평가액이 도달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 청산 기간이 유예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후순위 대기 중이에요. 자, 이 사람이 갖다가 이걸 갖다가 거지같이 평가했어. 2억이라고 했어요. 얼마? 거지같이 평가했어요. 청산기간 진행합니까?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청산금 하나도 없는 거네. 왜? 1억 더하기 1억이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후순위가 뭐야? 이 보고서 어이가 없네 해서 어떻게 돼요? 만족이야 불만이야? 그런데 만약에 불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럼 불만 있으면 뭐 하는 거야? 지가 경매해버리는 거예요. 뭐 해버린다? 근데 만약에 이걸 3억으로 평가했어요. 얼마 평가했어요? 그 만족일까 불만일까? 그때는 문을 뭐 하고? 가서 뭘 지급하는 거예요? 청산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먼저 줘야 돼요? 후순위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후순위. 근데 뭐 하기 전에? 아니, 거기 청산금 뭐 하기 전에? 또 청산기간이 뭐 하기 전? 경과하기 전에 돈을 누구한테 줘? 그러면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돈 달라면 줘야 돼요. 이중 지급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세요? 그러니까 청산금 주더라도 먼저 누굴 주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채무자 등이에요. 그래서 불만 있으면 뭐 해버리고 이 99.99%죠? 그 지가 뭐 하는 게 낫다. 경매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런 얘기요.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거지같이 평가해도 용서받을 수는 있어도 채무자 등 일부 누락하면 용서 못 받습니다. 채무자 등 세 사람 얘기하세요. 첫 번째 채무자, 두 번째 물상 보증인, 세 번째 용감한 제3자입니다. 아시세요? 후순위 권리자는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별개 사람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39번 정답 2번이고 그 다음에 거기 5번 지문 잘 기억하세요. 후순위 권리자 불만 있으면 무슨 기간 내에서? 청산 기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네? 경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 자, 40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탈법 목적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은 허용됩니까? 이건 무효. 사실혼이 뭐예요? 동거? 그거보다는 혼인신고 없이 사는 부부들 있죠. 사실은. 그래서 혼인신고하면 법률혼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혼이라는 것은 뭐다? 반드시 법률혼.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명의신탁은 무효죠. 그리고 해지할 수가 없겠지. 그러다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혼 되죠. 그때부터 유효입니까? 사실혼 관계 처음부터 유효입니까? 그때부터 유효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사실혼 관계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지문 틀렸고. 다음 상호 명의 신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신탁이요? 이게 뭘까? 구분 소유적 공유란 말이에요. 이미 자기들끼리는 이미 분할이 돼 있죠. 대외적은 일반적인 공유인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공유인데 자기들끼리는 이미 소유권이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뭐 인정 안 한다?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 공유는 나중에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고 법원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자기들끼리 뭐가 되기 때문에 구분돼 있으니까 공유분할 청구 소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디귿 무인 명의신탁 등기가 맞춰지면 불법 원인급여입니까? 신탁자 수탁자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타당성 무효가 아니고 어디 무효? 적법성 무효로 취급하지요. 다음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소유권 뭐 한다? 취득합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네, 이렇게 해서 뭐 1년 뵌 분도 있고 2년 뵌 분도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모든 수업은 다 마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떨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팁 드렸어요. 그 시간표 따라서 공부하세요. 1차 시간에 50분 2차 뭐요? 50분 있죠? 그런 식으로 연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당부. 다시는 이런 자리에서 보지 맙시다. 아셨어요?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